맨유에 이어 본머스까지 잡고 깔끔한 2연승. 뭐 아직 극초반이라지만 이거 챔스를 넘어 우승에 도전할 분위기지 않나? 첫 번째 경기만 이겼더라도 맨시티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었는데 제가 부상으로 빠지는 바람에 뭐 10분 만에 이탈한 건 아쉬웠지만 득점까지 하고 나왔으며 다음 경기부터 바로 복귀하지 않았나? 초반부터 무리했다가 괜히 자네를 잃게 되면 더욱더 끔찍한 상황이 됐을 거라고. 그래도 다잡은 승리를 놓친 건 부주장으로서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산체스가 나오는 일만큼은 막았어야 했는데 결국 녀석을 투입한과 동시에 경기가 원점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다치고 싶어서 다친 것도 아닌데 너무 그렇게 자책할 필요 없으며 솔직히 말해 그날의 산체스는 나쁘지 않았거든. 오히려 주장인 내가 PK를 내어주는 바람에 이보세요 주장, 그게 어디 주장 탓이겠습니까? 무게중심이 쏠려 어쩔 수 없이 밟았던 걸 굳이 집어내서 파울로 만든 VAR 탓인 거죠. 뭐 어떻게 말씀만 하시면 제가 비디오 판독실을 찾아가 깽판이라도. 그랬다간 필드에서 퇴장이 아니라 리그에서 퇴장을 당하지 않겠어? 날 위로해 주려는 마음은 고맙다만 위로가 아니라 팩트입니다. 팩트. 솔직히 말해 PK를 내주었다 해도 막으면 그만이지 않았겠습니까? 뭐 어떻게 말씀만 하시면 비카리오를 불러다가 빠따라도. 비카리오가 지난 두 경기에서 클린시트를 기록하며 비카리오로 거듭났다는 건 몰라? 사실상 연승의 주역이라 할 수 있는 녀석한테 빠따가 웬 말이야 빠따가. 그만큼 1라운드의 무승부가 아쉬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찌됐든 시즌 초반에 토트넘은 누누 시절에도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지만 이번엔 뭐랄까 이 페이스가 중반을 넘어 후반까지 이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든달까요? 어째서인지 제가 알던 토트넘과는 180도 다른 팀으로 느껴진다는 말입니다. 그거야 당연히 670억의 이적료가 반의 반값으로 보일 만큼 뛰어난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에릭센의 진정한 후계자 메디슨 니 덕분이지 않겠어? 뭐 제가 패스 가뭄에 시달리던 토트넘에 한 줄기 빛이 되었다고는 할 수 있지만 고작 플레이메이커 한 명 데려온 것 치곤 달라도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레스터에 있을 적에 지켜봤던 토트넘은 그저 손캐 듀오가 없으면 골도 못 넣는 의적단에 불과했는데 케인 선배의 빈자리를 메꾸지 않고도 이 정도 흐름을 이어간다는 게 그야 뭐 수비 라인이 드디어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반더벤 그 녀석이야말로 진짜 물건이라는 거 아시죠? 하는 것도 없이 손가락질만 하던 다이어 선배와는 달리 태클이면 태클, 차단이면 차단, 그야말로 만점짜리 수비를 보여줘놓고 별것도 아니란 듯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임대 갔다 폭풍 성장을 하고 돌아온 우도지, 이제야 비로소 공수 밸런스가 맞아가는 포로는 물론 웃지만 않으면 그렇게 잘할 수가 없는 에메르손과 앞서 말했듯 미친 선방을 보여주고 있는 골키퍼 비카리오까지. 달라진 수비들과 비카리오의 빛나는 선방도 한몫했다지만 저 비수마의 빛나는 태클이야말로 달라진 토트넘 수비의 핵심이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 뭐 비수마 너도 폼이 많이 올라오긴 했지. 긴 다리로 공만 쏙쏙 빼오는 모습은 거의 뭐 공도둑이 따로 없던걸? 공을 훔쳐다가 전방으로 전달, 감독님께서 하달하신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니까 절도죄로 잡혀가진 않겠죠. 근데 지난 시즌까지만 해도 비수마는커녕 시수마나 디수마로 불릴 만큼 제 역할을 못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몇 달 사이에 비수마를 넘어 A수마를 넘어 A뿔 수마가 돼버린 거죠? 뭐 일단 길고 잦았던 부상에서 완벽하게 회복했으며 골도 못 넣고 세레머니부터 준비하는 저기 어디 비둘기와는 달리 주전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특훈에 매진했기 때문이지. 확실히 요즘 들어 파이팅 넘치는 모습 상당히 보기 좋다. 뭐 3미들 체제의 전술도 네 기량이 올라가는데 도움이 됐던 거지? 사실상 그게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죠. 제가 브라이튼 시절 강태와 라이스 못지않은 수미라 불릴 수 있던 건 3미들 체제에서 진가를 발휘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뭐 콘테 감독님 시절에도 종종 3미들을 가동하긴 했지만 공미도 하나 없이 가동한다면 그게 말만 3미들이지 그냥 수비 앞에 2층 버스를 세워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선에서 메디슨이 공격을 전개하고 중앙에서 사르나 스킵이 많은 활동량을 가져가준 덕분에 전 3선 방어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었고 진정한 3미들 아래에서 완벽하게 부활할 수 있던 거죠. 확실히 우리 감독님의 전술상 패스 미스가 나올 경우 상대의 역습 찬스가 돼버리기에 창의적인 패스가 조금 꺼려질 법도 했는데 비수마너의 리커버리 덕분에 마음 놓고 시도할 수 있었다. 근데 이 정도의 기량이라면 고작 전술 좀 바뀌었다고 극과 극으로 갈릴 것 같진 않아 보이는데 공미, 중미, 수미로 구성된 3미들의 위치적인 영향도 있지만 전체적인 공격 흐름과 공수 라인의 위치도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고 할 수 있지. 지난 시즌 좌측 윙백이었던 베리시치 선배가 틈만 나면 자리를 비우고 공격에 올라가 계신 통에 비수마 형이 커버할 범위가 측면까지 늘어나고 범위가 늘어남에 따라 안정성이 떨어졌다는 거죠. 하지만 현재 레프트백 우도지의 경우 오히려 내 자리까지 커버해주며 오버래핑 후 수비 복귀도 빠른 편이라 수비적인 부담이 훨씬 줄었다는 거군. 근데 공수라인의 위치라면 수비 축구를 했을 때가 더 편한 거 아니었어? 최전방 3톱을 제외한 모든 선수들이 3선 아래에서 지역 방어를 해왔으니 10명이 수비를 하더라도 구멍은 반드시 생겨나며 한 명이 갑자기 화장실이라도 가는 순간 치명적인 기회를 허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골고루 분포된 지금의 토트넘에선 일단 공격진에서 한 차례 전방 압박을 시도, 행여나 실패한다면
되면 저와 사르 그리고 풀백들이 달라붙죠.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마저도 뚫려버린다면 반더벤과 로메로가 뒷공간을 커버해주니 상대 공격 입장에선 골문의 슈팅을 시도하기 전까지 최소 3-4번의 수비 경합을 펼쳐야 한다는 말입니다. 체력적인 부담은 조금 더 심하겠지만 확실히 여러 차례 인터셉트를 시도하는 게 공격에도 수비에도 도움이 될 수 있겠지. 뭐 개인 기량이 다소 떨어지는 팀들은 최소한 지키기 위해서라도 수비 축구를 지향한다지만 현재 토트넘의 베스트 11 중엔 구멍이라 할 만한 선수가 없지 않나? 각자 맡은 바 역할만 확실하게 해낸다면 컵 대회를 넘어 리그 우승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최전방에 엄청난 구멍이 하나 있는 것 같긴 하지만 골이야 뭐 다른 선수들이 넣으면 그만이겠죠. 이거 케인 선배가 팀을 떠날 때만 해도 내 팔자에 소속팀 우승은 없는 건가 싶었는데 케인 선배가 떠났기 때문에 오히려 우승이 가능한 거지. 득점이야 뭐 말할 것도 없이 케인 선배에게 의존해왔고 공격 전개나 패스도 케인 선배가 도맡아 하고 심지어 세트피스 상황에선 수비까지 하던 양반이 떠나면서 이젠 모두가 그 역할을 나눠 가지며 원맨팀이 아닌 하나의 팀을 만들었으니 그래도 케인 선배가 계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어. 수비도 좋아지고 비수만 넣어도 살아나고 나같이 창의적인 플레이메이커까지 데려왔는데 최전방에 히샬리송이 아닌 케인 선배만 계셨더라면. 자자, 떠나간 사람은 잊어버리고 남아있는 사람에게 집중하자고. 모두가 힘을 합쳐 케인의 공백이 무색할 만큼 좋은 경기력을 만들고 있으니 어쩌면 이게 케인이 남겨준 마지막 선물이지 않겠어? 새로운 스트라이커를 데려올 수 있든 없든 간에 우린 늘 하던 대로 지금처럼만 해보자고. 토트넘의 우승을 그토록 바라던 녀석이니 우리가 녀석 없이 우승을 차지한다면 그거야말로 우리가 케인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지 않겠나?